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이기가 출범했으니까 너무 긍정적인 마인드보다는 수비적인 마인드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힘든 거에 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좀 제약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길게 보면 좀 더 좋지 않나. 지난번 오셨을 때 아무래도 이제 그 환율 문제와 또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을 좀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. 그런 상황들이 지금은 조금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? 일단은 뭐 지금 미국은 9월부터 우리나라는 10월부터 이제 금리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모두가 이제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기에 들어갔다라고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대체로 지금 내년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기준금리를 3.5% 정도까지 그러면 우리는 한 2.5% 정도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를 앞으로 한 3번 정도 더 내리는 거죠. 그 정도 내리지 않을까가 어떤 시장의 컨센서스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저도 뭐 그 정도면은 이렇게 그 되게 합리적인 컨센서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의 좀 그 변수라면 사실 우리가 내년 기준금리를 2.5%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 3.5%까지 내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 거거든요. 사실 뭐 그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먼저 잡았을 때는 이제 기준금리 차이가 이제 2%포인트까지도 낮지만 이제 우리도 미국도 인플레이션을 잡은 상황에서는 2%까지나 차이 나는 건 너무 부담되고 한 1%포인트 정도까지 이걸 좁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걸 모두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3.5니까 우리는 2.5 이런 건데 만약에 미국이 3.5까지 못 내리는 상황 뭐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살짝 2.5까지 못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는 좀 이렇게 약간의 걱정 요인이기는 하죠. 네. 아무래도 뭐 미국 대선 이제 결과 나왔고 트럼프가 어떤 뭐 스탠스를 취하냐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좀 보시나요? 금리와 환율 문제가 이후에 좀 어떻게 좀 변화가 할지. 네, 참 이게 그 결국 트럼프가 돼서 근심 걱정이 더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준비한 좌표를 보시면은 이게 요 그 노란색 선이 미국채 10년물 금리 추세거든요.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, 그러니까 폴리마켓이라는 베팅 사이트에서 트럼프가 이길 확률에 따라서 미국채 10년물이 같이 막 왔다 갔다 할 정도로, 그러니까 트럼프가 된다에 가까울수록 미국채 금리가 올라버리는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지금 트럼프가 되니까 미국채 금리가 확 또 이제 더 올라버리면서 그게 또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이렇게 더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좀 그런 힘들게 하는 요인이 지금은 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는데 왜 미국채 금리가 오르냐라면 일단 대체로 트럼프와 해리스의 공약을 뭐 분석해 보면은 트럼프가 됐을 때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난다.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난다는 거는 국채 발행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게다가 또 트럼프가 됐을 때 인플레이션 위험이 더 커진다. 뭐 관세를 뭐 엄청나게 두들겨 왔다니까.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위험과 또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위험 이 두 가지 다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보니까 트럼프가 되면은 해리스가 되는 것보다 국채 금리가 더 오른다 쪽으로 일단 시장은 그렇게 흘러버린 거죠. 그리고 미국 국채가 뭔가 더 낮아지기보다는 올라버리는 거는 그거는 좀 우리한테도 좀 더 이렇게 쉽게 완화로 가기 힘든 좀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그런 모양새가 좀 되고 있기는 하고요. 저렇게 미국 채금리가 올라버리면 좀 당연하게도 달러 인덱스도 같이 올라버리거든요. 그래서 환율도 더 이제 올라버리는 그런 그 지금 부담을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.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한때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채권 시장으로 이제 많이 돈이 몰렸었잖아요. 지금은 좀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? 지금의 상황은 물론 이게 좀 틀릴 수 있는데 저는 트럼프가 된 거로 인한 공포를 지금 선반영을 꽤 했다는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
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4.5%를 넘는 수준까지 온다면 이거는 여기서 더 겁을 먹고 막 이제 미국채 금리가 뭐 5% 간다, 6% 간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쯤에서는 이제 좀 미국채 가격이 그냥 많이 내렸네.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사도 되겠네. 약간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기는 하고요.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인물이 그 되고 나서 국정 운영이라는 거는 현실에 맞춰서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서 지금 네. 좀 공포가 선반영이 좀 많이 돼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약간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럼 지금 채권 투자를 조금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아무래도 이제 미국채가 더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? 근데 참 미국채 투자에 있어서 이게 참 재미난 게 그 미국채 금리가 그러면 만약에 다시 낮아지면 금리가 낮아지면은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 그럼 채권 투자에서 차익을 실현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미국채 금리가 낮아지면 환율도 같이 낮아져서 네. 환에서는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. 그래서 채권에선 이익을 봤는데 환에선 손실을 봄으로써 이익 규모가 좀 생각보다 좀 적게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해외 채권 투자할 때는 환율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되고 네. 물론 환율을 보는 시각이 좀 더 다를 수는 있죠. 지금까지는 기계적으로 미국채 금리가 오르면 환율이 오르고 미국채 금리가 내리면 환율이 낮아졌는데 뭔가 구조적으로 지금 좀 환율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렇게 빠질 것 같지 않다.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우상일 것 같다라면은 그렇다면은 그냥 환율의 미묘한 변화에 신경 쓰지 않고 뭐 미국채를 내 자산에서 일정 부분 편입을 하면은 되는 문제라고 생각은 되고요. 네네. 다른 하나 이제 요새는 채권 ETF들도 많이 나와서 이런 그렇죠. 미국채 관련 채권 ETF에 보시면은 뒤에 괄호치고 H라는 게 붙은 것들이 있습니다. 그게 네. 이제 환 해지를 했다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런 상품들은 이제 이제 환율의 변화에 상관없이 그냥 금리가 떨어질 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거라서 그냥 환 변동에 노출되고 싶지 않다라면은 이렇게 그런 미국채 ETF, 환 해지된 ETF를 사신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예.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채권 투자를 하는 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좋은 상황인가요? 뭐 나쁜 상황이 어떻게 그걸 판단하면 좋을까요? 네. 그게 참 저는 이제 그 채권으로 가는 게 그 좋으냐 나쁘냐에선 좀 중립적이기는 한데 네네. 왜냐면은 금리가 지금은 막 시장 금리가 이렇게 더 많이 확 오를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아주 많이 확 떨어질 것 같지도 않거든요. 그러니까 상당히 좀 제한된 범위. 예를 들어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치면 한 3.5에서 4.5 정도 그런 사이. 네. 그러다 보니까 한 4.5 정도에 가까이 왔을 때는 뭐 좀 이렇게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이렇게 3%대 뭐 중반 가까이 오면은 좀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떤 수익 실현 차원에서는 좀 좋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긴 합니다. 그러니까 물론 장투를 한다면 네. 어차피 채권이란 거의 장점은 내가 그냥 사서 쭉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 계속해서 이자를 받고 만기에는 원금을 받는 거잖아요.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뭐 미국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명목 이자 자체가 높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웬만한 수익형 부동산 투자해도 그 정도 금리가 나오는 상품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금 채권의 매력이 지금 미국의 명목 금리가 높은 만큼 그만큼의 상대적 매력이 있다. 좀 그 정도로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그 자산이 이제 어쨌든 움직이잖아요. 그래서 부동산으로 몰렸던 자산들이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동을 하는 건데 어느 정도 뭐 그런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? 자산 움직임에 대해서. 자산 움직임에 대해서 네. 저는 어떤 금융 당국이 이제 부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일단 가장 관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매크로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환율이다 보니까 이 환율이라는 게 자꾸 오르는 방향으로 가버리면은 내수에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. 그러니까 환율이 올랐을 때는 수출에는 이제 좋은데 그만큼 좀 내수에는 안 좋은 이게 지금 가까운 사례로는 일본
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환율이 막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뭐 일본 기업들은 좋다 했지만 일본 국민들은 막 야 이게 뭐냐 하면서 막 이게 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또 이제 다 최근에 뭐 미국 이런 데 여행 갔다 온 친구들 말 들어보면은 물가가 너무 비싸다.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환율을 한 1,400원 곱하니까 비싼 거지. 만약에 옛날처럼 한 1,100원이었다라면은 또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진 않는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이게 오른 만큼 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더 글로벌리 가난해진 듯한 그런 효과가 있는 거다 보니까 이 환율이 자꾸 오르는 게 내수에 안 좋고 내수에 안 좋은 게 결국은 좀 부동산 수요에도 좋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. 네. 이게 요 장표를 보시면 네. 미국 달러 대비 화폐 가치가 어떻게 변화했냐를 봤을 때 2008년에서 2013년이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수도권 부동산이 침체기였던 시기인데 그때 공교롭게도 원화의 가치가 다른 여타 나라들에 비해서 더 많이 약해졌던 시기였어요. 그러니까 환율이 900원에서 1,100원이 됐었던 시기인데 근데 그 뒤로 이제 2014년부터 2021년 이제 다들 기억하시는 이제 수도권 집값이 많이 올랐던 시기는 우리나라는 이제 1,100원대 환율을 잘 유지했는데 다른 나라들이 이제 막 이제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화폐 가치 방어를 잘했던 시기, 요 시기에는 이렇게 부동산도 이렇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안 좋았던 시기와 좋았던 시기가 이제 우리의 화폐 가치랑 좀 이렇게 좀 같이 움직였다라는 거죠. 예.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그 저때 한번 900원에서 1,100원이 돼서 이렇게 내수의 타격도 받고 좀 힘들었듯이 지금은 1,100원에 익숙했던 게 1,300원에 지금 다시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수가 안 좋고 하는 것도 분명히 이 영향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이 환율이란 게 좀 과연 이렇게 좀 더 안정화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자꾸만 더 환율이 오르는 쪽으로 이 리스크가 발동이 될 거냐 이 환율이 자꾸 오르는 쪽으로 이렇게 튈수록 여러모로 내수나 이제 우리 부동산 경기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가령 지금 기껏 이제 물가도 잡아놓고 또 내수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막 인하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환율이 자꾸 올라버리면 이제 환율 봐서라도 인하해야 하는 때인데 인하 시기가 자꾸 또 미뤄질 수 있는 또 그런 위험이 지금 또 있긴 하거든요. 예. 알겠습니다. 어쨌든 지금 뭐 환율 상승 그런 분위기 또 금리 인하 분위기 이런 속에서 좀 자산 시장을 대처하는 입장에서 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요?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이기가 출범했으니까 확실히 너무 긍정적인 마인드보다는 되게 수비적인 마인드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물론 또 저는 주로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리스크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. 이제 돈 벌려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. 뭐 그 말씀이 물론 매우 맞는 말인데 네.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전 세계에서 미국 주식을 제일 사랑하는 워렌 버핏도 지금 막 이렇게 주식을 막 팔고 현금화를 하고 때론 젠슨 왕도 이렇게 엔비디아가 그렇게 좋은데 자기가 갖고 있는 엔비디아 주식을 팔기도 하고 이런 이유는 또 그런 분들이 뭐 낙관주의자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낙관주의자지만 위험할 때는 또 이렇게 대비를 미리미리 하려는 네네. 그쵸.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의 부를 이렇게 지켜 가시는 거거든요. 근데 트럼프 시기에 제가 참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을 좀 꼽자면 일단 여기 보시는 요 그래프는 하얀색 선이 이제 미국의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이고 초록색 선이 미국의 국방비 인데 이자 비용이 지금 국방비를 처음으로 추월한 정도. 이거는 뭐 미국 정부가 빚이 너무 늘어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저렇게 돼버린 네. 건데요. 근데 트럼프는 항상 이제 자국의 부담을 좀 해외에 전가시키려는 게 있고 특히 국방비와 관련해서는 우리한테 계속 야, 주한미군 너네 돈 너무 적게 내고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일기 때 이미 해왔지 않습니까? 분명히 그런 얘기를 또 꺼낼 공산이 크거든요. 지금 저렇게 저 상황을 타개하려면 근데 미국이 세금을 높여야 될 텐데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은 남들에게 그걸 저렇게 부담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것은 결국 우리 국방비를 더 지출을 많이
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것이 또 우리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될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우리가 또 세금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냐라면은 그것도 지금 쉽지 않거든요. 세금을 높이지 않으면 그러면 뭐 국채 발행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국채 발행이 생각보다 추세적으로 더 늘어난다면 요것 자체가 또 시장금리가 막 편하게 내려갈 수는 없는 환경이 또 된다는 거죠. 네. 그러면 그러면 국채 발행도 많이 하면서 금리도 오르지 않게 하려면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이 했듯이 중앙은행이 막 이 채권을 사줘서 이른바 양적 완화를 한 건데 그거를 했다가는 또 환율이 막 이렇게 올라버리는 말 그대로 돈 풀기를 한 거니까 네. 돈이 흔해져서 원화 가치가 이제 나빠지는 건데 문제는 또 트럼프는 타국의 환율이 약해지는 걸 또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라 또 이 방법도 또 어찌 보면 이 트럼프 치하에서는 쓸 수 없는 방법일 것 같단 말이죠. 그래서 힘든 거에 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좀 제약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좀 최대한 어떤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게 그게 좀 마냥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벌리기보다는 좀 이렇게 수비 방어적인 자세를 좀 취하는 게 길게 보면 좀 더 좋지 않나. 그건 특히나 또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좀 더 그렇게 보인다.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